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결국 관우 형님은 노딱을 받았습니다. 이런 썸네일이 몇 주간 최신 영상이라 어디가서 모아요 본다고 말 못했을 여러분들을 위한 기승전모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더 부끄럽나? 오늘의 주제는 게임도 만화도 아닌 앱인데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PTSD를 자극해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신다면 다음, 이래도 모르겠다면 필살기가 남아있습니다. 대충 4년 만에 들어도 여전히 킹받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작년 추석부터 대본을 조금씩 썼지만 결국 대본 폐기 횟수 최고 기록을 세워버린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잼민이들의 만화계 근원, 저 모아요가 2번이나 흑역사를 직접 만든 앱, 뇌절의 끝판왕을 상징하는 앱, 기념으로 뇌절 메들리 들어갑니다. 아, 벌써 유행 지났어? 그렇다면 최신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네일 사용을 허락해주신 님물캐시님께 치얼스! 와요! 화이팅! 조컨 실컨 현재 쇼폰 플랫폼의 상징과도 같은 앱 틱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틱톡은 2016년 9월에 바이트댄스라는 중국의 회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9월? 모아요 채널보다 한 달 어리군요. 처음엔 중국에서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당시엔 틱톡은 무슨 이라는 대륙의 기상이 느껴지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 사용자가 음악에 맞춰 15초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앱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강렬한 감성으로 서비스 초창기부터 중국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9월 바이트댄스는 의 글로벌 버전인 틱톡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의 성공으로 인해 글로벌 버전에서도 순조로운 성공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이트댄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뮤지컬리라는 앱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었죠. 뮤지컬리는 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이미 전세계 다운로드 수가 9천만을 돌파한 지 오래였고 특히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던 쇼폰 플랫폼의 근본인 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틱톡 감성, 특히 노래에 맞춰 자아도취에 빠지는 류의 영상들이 이 뮤지컬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뮤지컬리가 2014년 8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니 생각보다 이런 감성의 역사가 깊네요. 바이트댄스는 이 뮤지컬리를 인수하여 틱톡의 글로벌, 특히 미국의 사용자를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는 걸 꾀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게 20, 30대가 주로 사용하던 뮤지컬리와는 다르게 틱톡은 10대 사용자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으며 결국 2018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틱톡은 분명 사용자가 많고 한국에서도 다운로드 수가 상당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틱톡 사용자의 상당수는 10대이고 모아요 채널 시청자의 나이대를 보면 앱 설명 필요하겠지. 틱톡은 특정 부금을 베이스로 영상을 찍고 자체적으로 편집까지 가능한 앱입니다. 여기에 보정을 곁들인 때로 과할 수도 있는 제가 2번의 자체 흑역사를 제조해본 결과 틱톡은 앱 자체의 편의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따로 튜토리얼을 볼 필요도 없이 10분 정도만 만져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느낌이 딱 오죠. 이 때문에 이용자가 10대가 많은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때 유튜버를 꿈꾸는 잼민이들이 키네마스터로 대충 만든 마크 영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곤 했죠. 그런데 틱톡은 편집에 업로드까지 한 큐에 가능하니 그들에겐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틱톡은 킹받는 음악에 치명적인 표정으로 춤추거나 연기하는 영상만 있는 플랫폼 이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다양한 주제의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영상이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긴 하지만 댄스나 상황극 외에도 스포츠, 게임, 패션, 푸드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가 존재하죠. 틱톡도 결국 플랫폼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영상만 올라온다는 건 오해입니다. 이런 다양한 컨텐츠 중 현재 핫한 해시태그를 피드 상단에 자체적으로 노출시켜 유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핫한 키워드는 트렌드에 민감하여 빠르게 교체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 틱톡만의 고유 알고리즘도 변화하기 때문에 유저들은 새로운 영상을 계속해서 제공받게 되고 더 오랜 시간 틱톡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했죠. 결국 2022년 7월 기준 틱톡은 1인당 사용시간에서 무려 유튜브를 제쳤다고 합니다. 와, 저 정도였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대본 쓰면서 믿지 못하는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틱톡은 당연히 대중문화와 소셜미디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틱톡의 챌린지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Purse Challenge, TikTok Mashup, Wipe It Down,
정말 쉽지 않다. 틱톡으로 인해 새로운 음악이 발견되고 아티스트가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빌보드 역대 최장기간 1위라는 기록을 세운 Lil Nas X, 의 Old Town Road. 는 틱톡의 카우보이 챌린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K 패치해버리면 지코 형님의 아무 노래 챌린지와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노래 특 풀버전으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음. 영향력이 빌보드까지 오르내릴 정도라 바이럴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 다음으로는 제품 홍보 효과입니다. TikTok made me buy it. 라는 챌린지가 따로 있을 정도로 틱토커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제품 리뷰를 틱톡에 업로드해줍니다. 양날의 검이겠지만 평가가 괜찮다면 판매에 큰 효과가 있겠죠. 게다가 틱톡은 트럼프의 유세 현장을 트롤링시킨 사례가 있을 정도로 정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기승전모의 주제가 틱톡이라고 했을 때부터 이 시간만 기다려온 모아이는 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지구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틱톡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앱이었습니다. 제가 대똥꼬쇼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 유명한 마피아시티 왕이 되는 자 다음으로 틱톡을 올렸던 이유 바로 개짜증나는 광고 때문입니다. 광고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를 광고가 줄을 잃었죠. 인트로 부분에서 보여드린 이러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뭐 어쩌라고? 다운 받으라고? 욕해달라고? 게다가 틱톡 광고가 한참 나오던 2018년에는 버그에 가까울 정도로 봤던 광고가 계속 나오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피아시티와 브금이 같은 경우까지 있었으니 이 두 친구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에 크게 기여했을 겁니다. 여기에 틱톡 광고는 중국의 틱토커 아니 유저가 광고로도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곳은 보정까지 화끈하게 하기로 유명하죠. 거의 무슨 쿨란초원 바나드그레인 줄. 이때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 이분이죠. 참고로 스윗 중남이라고 불리는 은병 오영재들은 오글거림과 과도한 보정을 풍자하기 위해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역으로 대박을 쳤다고. 그런데 그건 이분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 썸네일 야무지네요. 여담으로 스윗 중남은 현재 애아빠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봐서 내적 친밀감에 뭉클한 것 같기도. 암튼 이런 짜증나는 틱톡 광고는 2019년부터 TV에까지 진출. 막장 드라마를 기다리던 어머니들은 저항할 수도 없이 그저 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이딴 식으로 광고로 만드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의 광고는 15초 정도고 심지어 5초짜리 광고도 많아지는 추세였죠. 그런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앱은 이러이러하며 주로 유행하는 영상은 이것이며 너희들도 한번 해봐 라는 내용을 전부 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영상만 광고로 내보낸다는 빌어먹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광고 용도로 만든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틱톡 측에서 광고로 떨렁 만들어서 영문도 모른 채 욕먹은 틱토커들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그럴 줄 알고 1분이 넘는 광고를 스킵 없이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2022년부터 유튜브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고 있는 틱톡의 실제 광고 스타일입니다. 대똥꼬쇼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이는 정말 치명적이죠. 이 때문에 검색창에 틱톡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틱톡 광고 극혐이 바로 뜨곤 했는데 영어권에서도 TikTok ad. 라고 치면 Annoying. Bad. Terrible. 이 기본 전미사라고 하네요. 다음 문제점으로는 컨텐츠 자체의 문제입니다. 틱톡과 유사한 포맷으로 미국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던 Vine. 이 앱은 특이하게도 영상 제한 시간이 7초였는데요. 7초 만에 이목을 끌어야 하니 영상들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특히 Vine. 저질 몰카 영상이 인기가 가장 많았는데 이렇다 보니 피드 대부분의 영상은 몰카 영상이 되었고 결국 Vine. 7초짜리 몰카 영상만 있는 플랫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고 이렇게 밈을 소비하는 방식은 틱톡으로 그대로 넘어왔죠. 틱톡은 여러가지 챌린지는 있어도 독창적인 컨텐츠는 보기 힘듭니다. 그저 기존에 챌린지를 시도한 새로운 틱토커가 있을 뿐이죠. 처음 한두 개의 같은 챌린지를 보면 새로움에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포맷도 같고 같은 내용을 사람만 바뀐 채로 계속 보게 되면 시청자들의 피로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갑니다. 그렇다고 챌린지가 아닌 아무런 밈도 없는 영상을 올린다? 유명한 틱토커가 아니면 바로 조회수 2자리딸이 되는 거임. 또한 대부분의 챌린지나 밈 영상이 내가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고 끼가 넘쳐난다 를 보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그저 회원 탈퇴 마려운 앱일 뿐이죠. 이와 이어지는 맥락으로 사용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틱톡의 댓글창은 그 옛날 TV풀 구름 자막은 선녀로 보일 정도로 각종 혐오와 꼬일 대로 꼬인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를 간접 경험하고 싶다면 유튜브 쇼츠 댓글을 보시면 됩니다. 와 모아연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 정도는 아닌 듯. 왜 시비 거세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왜 시비예요? 님 좀 꼬인 듯.
전 기분이 나빠서요. 사과하세요. 제가 왜요? 벌써 어지럽죠. 그 외에 뜬금없는 PC 이야기, 뜬금없는 정치 이야기, 뜬금없는 외모 지적, 뜬금없는 젠더 논란, 모아TV 수위 실화냐 등 오늘도 틱톡의 댓글 꼬라지는 틱톡 이꼬르 애들이 하는 앱이라는 논리를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터무니없이 작은 크리에이터 펀드의 수익입니다. 개인 유튜버 구독자 수 1위인 미스터비스트, 그도 틱톡에 영상을 업로드하는데요. 10억 뷰에 15,000달러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750만 팔로워를 보유한 틱토커입니다. 영상 제목부터가 So, TikTok sucks. 조회수 1000당 수익이 2.5센트라고 많이 화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틱톡은 2020년 자사의 펀드 규모를 2억 달러라고 밝혔고 2023년까지 총액을 10억 달러까지 늘리기도 약속했지만 이게 잘 시행이 됐는지 배분은 잘 되고 있는지 밝히진 않았다고 하네요. 앞서 말한 것 말고도 틱톡의 문제점은 거의 메이플 기승전무 투급으로 많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틱톡은 사용자의 정보 수집과 검열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틱톡 개발사 바이트댄스의 본사가 중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틱톡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로 군부대 내 틱톡 사용 금지, 2022년 12월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나라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사용자의 수가 많았던 인도는 2021년에 아예 영구적으로 틱톡을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와우. 미국에선 2020년부터 틱톡을 사용 금지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이트댄스를 무려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당연히 주가부터 요동쳤는데 결국 인수가 무산되어 다시 시무룩해진 차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 내가 들어갔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바로 검색창에 MSFT 주가부터 검색했다고. 안산 모렌 버핏 개같이 멸망. 결국 틱톡 인수전은 월마트, 센트리커스, 트릴러 등의 기업이 가세했지만 결국 오라클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최종적으로 딜을 승인하겠다고 밝혀졌죠. 지금이니는 다시 인수 무산. 인수는 무산됐지만 틱톡의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오라클의 클라우드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또한 틱톡에 대한 미국의 규제 신경전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아이들이 틱톡을 찍기는커녕 앱조차 다운받지 않아 알바노를 외치고 있겠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틱톡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틱톡의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등으로 말이죠. 여기서 많이 보이는 영상들 대부분이 틱톡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틱톡은 쇼폼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느낌의 플랫폼들이다 보니 익숙한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틱톡에 영상을 쇼츠로 불펌하고 그걸 릴스로 불펌하고 그걸 다시 틱톡으로 불펌하는 기적의 창조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완전 TV풀 불펌 아니냐? 또한 최근 유튜브 쇼츠가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양산형 쇼츠 채널들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역시 틱톡에서 있던 현상이기도 하죠. 이 남자는 최초로 임신을 했습니다. 뭐하요? 이탈리아 나폴리에 살고 있는 조르니 꼬르바누 씨는 세계 최초로 임신을 한 남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배가 나온 거였네요. 정말 놀랄 뻔. 문제는 10분 내로 이 내용을 또 보게 됨. 그래서 인스타 릴스로 넘어가니 여긴 아직도 하이포이 추고 있음. 사실 안 보면 그만인데 신기능이다 보니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게 보여서 유튜브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린 우린 이제 쇼폼에 상당한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조회수 왜 아직까지 올라가냐? 총총